안녕하세요. 성공하는 오너들의 필수 커리큘럼 사장생활학교의 김 PD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종훈 프로님 모시고 창업기업의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프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장생활학교 이프로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그 창업기업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져오셨는데요. 제가 미리 이제 준비하신 내용을 조금 봤는데 그 세제 혜택이나 뭐 정부 유무상 자금 등을 이제 정부로부터 어떻게 이제 많이 끌어내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주를 이루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주로 이제 어떤 내용으로 말씀해 주실지 되게 궁금한데 그 전에 이제 먼저 이 창업 뭐 다들 뭐 그냥 법인 설립하는 게 창업 아니냐 그러시는데 이 창업에 대한 개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개념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창업의 개념은 우리가 이제 창업의 혜택에 관련된 지원법들이 조세특례지원법이랑 그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창업의 요건들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창업이 아닌 것들을 좀 열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보면 창업의 정의를 원시적인 사업의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원시적인 사업의 창출 효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내가 설비 투자를 새롭게 했느냐, 그다음에 고용 창출을 기존의 인원이 아닌 진짜 신규로 고용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나 예규나 해석들을 좀 살펴보면 어떤 외형적인 요건들, 외형적인 요건들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 회사가 감면에 해당되는 업종인지, 거기에 어떤 지분 구조라든지 대표이사 유무 등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최초 창업이면은 당연히 창업 요건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가 이제 법인 전환을 한다거나, 폐업 후 다시 신규로 이제 설립을 한다거나, 기존 사업을 분할을 한다거나, 개인 사업자가 다시 개인 사업자를 만들거나, 법인 사업자를 만들거나, 혹은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를 만들거나, 다시 신규로 법인 사업자를 만들거나 했을 때 이게 이제 그 어떤 동종이냐 이종 업종이냐에 따라서 창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떤 한 끗 차이로 혜택들을 받고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 가지고 창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창업한 지 3년, 4년, 5년이 되신 분들은 내가 이게 창업의 요건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감면이나 이런 혜택들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잘 살펴보고 다시 이제 못 받는 부분들을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금방 사례를 들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되게 이제 기존 사업,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 운영하시던 대표님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리고 일정 요건에 맞으면 창업기업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굉장히 고려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이종이냐 동종이냐 이런 것도 법인 전환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법인 전환은 아예 안 된다. 되게 이제 동종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에 대한 영속성이라든지 설립 경위, 뭐 설비 투자나 고용 현황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창업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법령을 좀 구체적으로 한 번씩 하나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 있고요. 요거는 법인세라든지 뭐 개인 사업자면은 이제 종합소득세겠죠. 그걸 50에서 100%까지 감면을 해주는 거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가 이제 감면 업종이냐와 창업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감면이 5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고 업종과 지역 감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세특례 제한법은 우리가 이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이때 취득세를 75% 감면을 해주고요. 재산세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가 보통 한 4.6% 정도 되기 때문에 한 20억짜리 우리가 어떤 사업용 부동산을 구입을 하시면 거의 1억 정도까지 취득세가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70% 감면을 받으면 굉장히 큰 효과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좀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없이 시작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보유를 하고 가시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건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고 해서 요건 이제 7년간 창업기업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청년의 요건도 만 39세로 봅니다. 그 다른 법들은 만 34세까지 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군 복무 기간은 빼줍니다. 그다음에 군 복무 2년 했으면 창업 당시에 만 36세면 이제 청년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창업지원법에는 청년의 기준이 이제 39세로 돼 있어서
조금 더 좀 길게 봐주고요. 이 부분들은 각종 정부 지원 사업들을 내가 이제 지원할 때 내가 창업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시작을 하실 거면은 창업기업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으시려면 한 만 5년 정도가 가장 베스트일 거고, 이제 대표님의 연령이 이제 만 34세면 거의 대부분의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좀 늦었지만은 조금 안 맞아도 이제 7년이나 만 30, 아까 뭐 그 병역까지도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만 나이를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당되시는 대표님도 있으시면은 좀 오늘 이 시간 좀 주의 깊게 좀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다음의 내용은 보니까 이제 주로 지역과 관련된 얘기네요. 지역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지도가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서울이랑 경기, 인천을 이제 수도권이라고 하고요. 그 수도권 중에서 빨간색으로 이제 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창업하지 말아라. 여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 지역이 있고, 요 지역 밖에서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것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업종 얘기도 좀 해주셔야 돼요. 업종을 좀 보면 우리가 이제 표준 산업 분류 코드라고 해서 이제 크게 이제 대분류로 이제 21가지 정도를 좀 분류를 해놓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창업 관련된 또 요건이 이제 다르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번에는 이제 업종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업종을 보면 크게 이제 산업분류 코드를 보면 크게 한 21가지 정도가 있고요. 대분류로 보면 여기 이제 보시면 그 검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되는 업종들이에요. 그래요. 감면이 되는 업종들이고, 보라색으로 네모칸 치는 업종들 있잖아요. 여기는 감면은 되지만 이제 우리가 취득세 감면은 되지 않는 업종들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육성하는 사업은 아니군요. 그리고 이제 주황색 글씨는 감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산업분류 코드 예를 들어서 C0111을 보면 이게 육류 도축업이거든요. 그리고 맨 끝자리가 2루에서 끝나는 가금류 도축업이 있고 끝에 두 번째 자리 돌돌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육류 포장류 가공업 요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육류 도축업을 하고 있다가 가금류 도축업을 하게 됐을 때 이게 과연 창업이냐, 혹은 육류 포장류 가공업을 했을 때 이건 또 창업이냐, 이럴 때 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 어떤 법상에서는 이게 감면 대상이 되고 어떤 법상에서는 이게 감면 대상이 되지가 않거든요. 법령물로 다르군요. 법령물로. 그리고 또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또 이건 또 정부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법마다 다 좀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뭐 지역을 달리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설립을 한다 했을 때도 요 분류 코드를 잘 살펴서 어떤 걸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내가 이 업종도 감면을 받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육류 도축업을 하시는 분이 관련 다각화식으로 이제 뭐 가금류 도축업이라든지 포장류 가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표 업종 코드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창업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업종 코드를 굉장히 세밀하게 분류를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 아까 이제 제가 맨 첫 장에서 말씀드렸을 때 실질이라 그랬잖아요. 실질이 창업에 맞아야 된다고. 근데 업종 코드는 완벽히 분리가 돼 있는데 바로 옆에서 기계 설비도 같이 뭐 육류 도축하면서 가금류 도축업 할 때 설비를 같이 쓰거나 종업원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은 창업 요건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실질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분리를 해놔야 됩니다. 인적, 물적 요건들을. 그래야지 감면을 받으실 수도 있고. 이왕에 하실 거면 좀 사업을 아주 좀 떨어뜨려서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좋죠. 뭐 개인 사업자로 따로 내신다든지.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또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부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이제 기업이 창업을 했을 때 5년간 법인이면 법인세고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겠죠. 개인 감면을 해주는 건데 창업 지역에 따라 이제 차등을 있거든요. 현재는 청년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청년이기 때문에 50% 감면을 해주거든요. 근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100% 감면 받아요. 5년 동안 내가 번 소득을 다 감면을 이제 받는 거겠죠. 근데 이제 청년이 아닌 분이
수도권 내에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감면 혜택이 없고요. 네. 수도권 가민업자권역 외에서 이제 창업을 하시면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게 2026년 1월 1일 창업부터 네. 좀 혜택이 좀 줄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권 가민업자권역 외에서는 전에는 청년이면 일반 창업도 50%, 네. 청년도 100% 해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가민업자권역 밖에 중에서 인구 감소 지역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네, 네, 네. 연천이랑 뭐 강화 요런 지역들 외에서 창업하게 되면 25%씩 다 감면이 이제 줄어듭니다. 줄어드네요. 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올해 말까지 창업을 하시는 게 그러네요. 감면에 있어서는 좀 훨씬 조건을 좀 갖추셔서 창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제 내가 청년도 아니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수도권 가민업자권역 내에서 창업을 했다 하게 되면 감면 혜택이 없거든요. 네. 그럴 때는 창업을 하시고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시면 그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50% 감면이 되거든요. 네네. 요거는 내년에 바뀐 법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게 매출도 괜찮고 이익도 꽤 많이 나는데 감면받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기업들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들은 창업 벤처 인증을 꼭 받으시는 것을 권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꼭 이런 감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정부 지원 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가점 요인이 되거든요. 네네. 때문에 벤처는 요즘 들어서 보면 거의 이제 필수가 돼가고 있는 추세가 많이들 같아요. 받으시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과밀업체 권역 외 정도에서 이제 작업을 고려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법령들이 개편되는 게 이게 실시간으로 네. 우리 대표님들이 이렇게 인지하시기가 쉽지 굉장히 않죠. 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대표님들 중에 조금 그 작업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속도를 내셔서 올해 안에 좀 창업을 하셔서 네. 그런 혜택을 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금방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고 지방세 관련 특례제한법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이니까요. 그렇죠. 네, 네.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가 창업한 회사가 네. 4년 혹은 이제 청년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이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75% 감면을 해주고요. 네. 재산세 같은 경우는 3년간 100% 추가 이제 2년간 50%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엄청나네요. 75% 감면 보통 우리가 취득세가 4.6%니까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지방세법을 보면 설립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되거든요. 네. 여기 이제 9.4%인데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일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조특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과밀억제권역 불문하고 감면 대상이 됩니다. 또 벤처 기업이 또 나오나요? 이 벤처 기업 창업 벤처를 받으시는 거는 굉장히 좀 대표님들한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지금 창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면 이건 무조건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네. 좀 노력을 통해서라도 받으시는 게 저는 훨씬 혜택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벤처 인증 받기가 좀 어떤가요? 좀 쉬운가요? 어떠신가요? 쉽지는 않고요. 네. 그렇다고 뭐 아주 못 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네. 대신에 벤처 인증을 받으려면 또 벤처 인증을 받기 위한 또 좀 사전에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많죠. 예, 근데 이거를 꼭 벤처 인증뿐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밑바닥에 좀 깔고 가는 그런 어떤 기본들이 다른 인증들을 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네.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어떤 벤처 인증을 위해서 뭐를 좀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우리 회사가 정부 지원 사업들을 받기 위한 다 하나의 필요한 어떤 조건들이다라고 시드가 생각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내용이 또 이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예. 이런 내용이네요. 예, 설명 좀. 세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세금 혜택보다는 지원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지원이네요, 네, 이거는. 그래서 네. 이제 뭐 제가 만나본 많은 이제 뭐 창업 1년 뭐 2년 이제 안쪽에 있는 기업들의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감면 혜택보다는 일단 감면은 돈을 벌어야지 이제 감면이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자금들이 필요한데 내가 이제 뭐 보통 개인 재산으로 이제 창업을 금방 이게 하다 보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럴 초기에 때 뭐 자기 자본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하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양질이라고 하면은 뭐
금리가 좀 낮고 금리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왕이면 내가 담보를 안 넣었어도 어떤 정부에서 보증을 해준다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런 양질의 자금들, 시설 자금, 운영 자금 확보하는 게 굉장히 이분들한테 절실해요. 아마 사업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것들을 뭐 막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조건들을 네네. 다 갖출 수는 없겠지만 네네. 우리 기업에 필요한 어떤 최소한 것들은 조건들을 갖추면서 매출이 조금씩 발생이 되거나 네. 매출이 발생되면서 고용이 창출되면은 1년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저희가 보통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아주 양질의 자금들은 좀 해드릴 수 있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영 자금들을 확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아이템이라든지 기술이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사업화 자금도 많이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 네, 네. 그래서 뭐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청년 창업사관학교, 신사업 창업, 그다음에 뭐 프리팁스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가 어떤 사업화 자금이라고 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그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개발 자금을 지원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네. 무상 자금들이에요. 네. 특히 청년 창업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화 자금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육이라든지 코칭, 그다음에 창업 공간도 좀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운영하는데 필요한 뭐 기술 지원들 가능하다는 예. 거군요. 그래서 네네. 이런 뭐 이제 보통 한 7천에서 1억 정도, 최대 1억 정도 이렇게 좀 사업화 자금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자금뿐만이 아니라 이걸 성공적으로 수행하시고 나면 또 다른 다음 단계의 어떤 연계 지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대표님이 어떤 자금 때문에 이렇게 좀 어떤 굉장히 힘이 들거나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좀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들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고 매출 올리시고 또 운영 자금 받으시고 또 이제 3년 지나면 어떤 연구 개발 자금이라든지 뭐 창업도약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무상 자금 받으시고 매출 늘리시고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런 창업 3년 미만 기업들, 1년에서 뭐 2년 사이에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반을 좀 잡아드리는 역할들을 좀 하고 그러니까 저러한 이제 관계법령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런 패키지들 잘 그 자금을 조달하는데도 용이하고 네. 이후에 이제 우리 재무적인 어떤 컨디션이 강화되면서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정부 지원책도 끌어올 수 그렇죠. 있는 예, 예. 그런 단초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관련해서 좀 말 내용이 있다고 네. 해놓으신 것 이제 어떤 정부 지원을 좀 위해서는 창업기업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술력, 제일 대표적인 게 특허가 되겠죠. 네. 특허랑 그다음에 뭐 정부 지원 사업 우선도 평가 항목이라고 해서 업종인데 이건 우리가 업종 이미 이제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업종들은 또 가짜에 받을 수 네, 있고 네. 이제 어떤 연구소라든지 벤처나 뭐 이노비즈 같은 인증들,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고 대표작 경력, 학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창기 네, 때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고용을 창출을 좀 하거나 한 명이라도 매출이 약간의 매출이 발생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무상 자금까지는 몰라도 아주 좋은 양질의 유상 자금 1억 정도는 저희가 3년 이내에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1년 유상자금이라고 정도면. 하시는 게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나 뭐 중진공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자금이겠죠. 네. 정부에서 이제 보증해주는 자금들로 한 1년 정도면은 한 1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이 돼서 합격이 되시면 한 7천만 원 정도의 무상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또 열심히 이제 제품 개발하고 판매 활동 하시다 보면 매출 또 늘면은 또 자금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데 있어서 저렇게 이제 저희가 뭐 창업기업 확인이라든지 기술력 특허라든지 연구소 인증,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개런티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요. 이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사전적으로 이제 업종이나 지역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통제 불가능한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뭐 창업기업 확인서부터 받기 시작해서 네. 기술력, 그러니까 뭐 특허도 좀 갖추시고 기술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연구소라든지 인증 이런 비재무적인 가치도 좀 이제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후에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정부로부터 혜택이 정말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약간 순서가 있네요, 이렇게 진행되는 순서가. 예,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뭐 신용 등급이 뭐 물론 이후에 그 기업을 유지하시는데 계속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초기 창업 기업부터 신용 등급이 수준으로 진행하는 기업과 네. 혹은 C 정도 수준으로 기업하는 것은
뭐 나중에 자금 조달이건 뭐가 됐건 이 신용도에 굉장히 차이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신용 등급을 처음부터 세팅을 잘하는 건 궁극적인 결과물이 된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초창기 기업들은 이 자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변화만으로도 재무 비율들이 좀 크게 변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3년 지나고 나면 이제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네, 특히 은행을 거래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용 등급 관리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창업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좀 이런 방안을 조금 정리해 주신다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창업하신 지 뭐 한 4년, 5년, 6년 되신 대표님들이 보면은 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 만나보면 이 감면을 하나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 5년치를 다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좀 늦게 만나게 되면 지나면은 한 3년치만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100% 만약에 100% 받는 업체라고 하면 5년이면 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감면을 신청을 못 하셨던 기업들은 누락분을 다시 신청하셔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격 창업, 그러니까 창업한 지 한 몇 개월 안 됐어요. 근데 아까 지역도 좀 그렇고 또는 이제 우리가 업종 코드도 잘못된 거예요. 실질은 우리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이 업종 코드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되면은 한번 세팅이 된 걸 우리가 백해서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뭐 매출이 별로 안 일어난 상태에서는 저희가 아예 다시 창업 요건에 맞게 해서 재창업을 시켜드립니다. 재창업을 해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 트랙이라든지 태우거나 혹은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발생이 되면 좀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운영 자금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요즘에 승계 차원으로 자녀법인을 창업을 하거나 분사 창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이때 여기에다가 또 이제 창업의 어떤 혜택들을 받게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잘 활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가 우리 창업 기업들한테 검토해 봐야 될 어떤 요건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왕에 창업을 했는데 분명히 이제 누락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표님들이 뭐 워낙에 뭐 챙겨야 될 게 많으시다 보니까 세무적인 것만 챙기셔도 뭐 영업적인 거, 노무적인 거 이런 거 챙기시기에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반드시 저런 이제 그 누락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환급해서 신청을 해드리고 그리고 아예 조금 요건에 안 맞으면 처음부터 그냥 이제 뭐 처음 초기 기업이 이렇게 다시 재창업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재창업을 해서 이제 요건에 맞도록 세팅을 해주신다는 거. 그다음에 요즘 워낙 자녀법인이 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법인을 그냥 임의적으로 아무 법인이나 설립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창업 조건에 잘 맞춰서 적격 창업을 해서 그렇게 가업 승계도 진행하고 그 자녀법인으로부터 혜택도 최대한 끌어내는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저희가 우리 법인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평가해야 될 항목이 있다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대표님도 굉장히 대표님의 노력이 제일 우선이 돼야겠지만 또 정부의 지원도 또 꽤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업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이렇게 좀 업력이 길어지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 등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뭐 7년이 지나면 우리는 이제 은행들이랑 주로 많이 거래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럴 때는 더 중요해지는데 어떤 우리가 그 정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은행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용 등급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좋고 뭐 아이디어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일 모레 망할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진 않을 거잖아요. 기업을 대표하는 단 한 가지 지표만 꼽으라고 하면 신용 등급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무조건 기본 1층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용 등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술력이겠죠. 특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쌓으시고 3층에 어떤 연구소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어떤 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1, 2, 3층이 지금은 요즘에 이제 지원의 기본 요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기업들이 요건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우선도 평가 항목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성장시키려는 업종들이 있어요. 이게 혁신 성장 산업 47가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든지 초격차 신사업 뭐 33가지 업종, 그다음에 소부장 21가지 업종, 뿌리 산업,
뭐 지역 주력 업종들이 있는데 이런 업종들에 우리 기업이 주업으로 행하는 업종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가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 또 지자체 중심으로 또 지원하는 분야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여기 있으면 되게 좋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여성이나 장애인들은 또 따로 별도로 우대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고용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혹은 유지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도 가점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재 육성 기업, 가족 친화 기업이 그냥 우리가 말로 그냥 우리는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이야, 가족 친화적인 기업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증들이 있어요. 인증들을 아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회사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런 인증들 받아놓으면 또 다 가점들이거든요. 좀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 기술 혁신 기업이겠죠. 그래서 뭐 벤처라든지 이노비즈라든지 뭐 신기술, 신제품 인증을 받거나 뭐 뿌리 전문 기업 인증을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굉장히 큰 가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점 요인들을 뭐 한 기업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잘 갖춰 놓으시게 되면 어떤 이제 융자 지원, 융자라든지 어떤 지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금액을 혹은 좋은 금리로서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뭐 정부에서 요즘 많이 하는 뭐 바우처라든지 각종 보조금 사업들 이런 것들 지원해서 우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뭐 R&D 지원금들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했을 때 좀 더 높은 점수를 우리가 선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업종이 이제 가장 좀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정부에서 지양하는 그런 업종이면 좀 곤란할 테니까 업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기반의 이제 기업이냐 아니냐 그거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인증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을 창출해내는 요 부분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수출 부분도 있네요. 수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이렇게 가점이 있는 부분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무상이건 유상이건 그리고 세제와 관련된 혜택이건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쪽의 컨디션을 이렇게 초기부터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냥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제 창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그 대표님들이 참고하실 만한 내용 위주로 그 창업기업과 관련된 혜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첫 단추, 기업의 초기 컨디션을 어떻게 세팅하고 이후에 사업을 운영 발전해 나가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댓글로 상담 요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오너들의 필수 커리큘럼 사장사관학교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